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 네, 리 웨이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내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계획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절망을 맛보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서 인생의 포지션을 찾아주는 7가지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성격하고 적성이 나오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7가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는 성격하고 적성.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대학 진로를 할 때도 성격과 그런 적성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는 이유도 그만큼 이런 직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나와 잘 맞는지, 그래야 그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나 적성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는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인가? 정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인가? 그거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맞지 않는 성격을 그런 직업을 택했을 때 정말 괴롭거든요. 그리고 성과를 내기도 힘들고, 나는 내성적이고 그리고 차분히 앉아서 가만히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무실에서 뭐 글 쓰고 작성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가서 영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서비스 업종에 활동적인 걸 해야 된다면 곤욕스럽겠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겠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리고 또 막 활동적인 사람이고 밖에서 그런 여러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걸 즐겁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몇몇 안 되는 사무실에 앉아서 외부에 그런 새로운 사람들과의 그런 소통도 없이 그냥 묵묵히 앉아서 하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곤욕스럽거든요. 그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그리고 정적인 건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셔야 돼요. 내 내면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적성. 숫자나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좋아하는가? 문화와 예술 영역을 자유롭게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가? 창조적인 일을 적성에 맞는가?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는 일이 더 맞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수치나 숫자를 그런 거를 좋아한다면은 뭐 회계나 그런 쪽으로 가야겠지만,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디자인 쪽을 좋아한다면 그런 거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뭐 노래하고 뭐 춤추는 걸 좋아하면 예술과 그런 문화 쪽 관련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분도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그러는 것이, 왜냐면 그 아르바이트 직종마다 이렇게 업종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이거랑 맞는지, 내 적성에 이게 맞는지 그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그러면서 내가 이거랑 맞고 이거랑은 조금 안 맞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 당신은 학교에서 어떤 분야를 공부했는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해박한 지식을 갖췄는가?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이제 전문적인 일을 할 때, 그럴 때 중요하겠죠. 뭐 전문적인 뭐 변호사나 아니면은 뭐 의사나 그런 쪽으로 과학에 관련된 그런 쪽이거나 뭐 미술 쪽도 그렇고, 그런 전문적인 내가 그 일을 할 때, 직업으로 선택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거기에 적응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성취감을 맛보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험.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는가? 청소년 시기에 겪었던 일 중 독특한 경험이 있는가? 대학 시절에 겪었던 좌절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가? 살면서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자신의 특기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적성을 모르신다면 경험을 많이 하라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내가 내 자신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말 잘하는 걸 발견할 수도 있고요. 정말 이쪽은 내가 괜찮을 것 같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니까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정 환경. 당신의 가족은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가? 당신은 집안의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는가? 당신 가정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포지션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가정 환경이 그러한 그 한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 그러한 것들이 이 가정 환경에 대해서 그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잠재의식 속에 그러한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 직업을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이런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런 나에 대한 정체성,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나한테 맞는 그러한 일을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6번째, 트렌드. 요즘 대중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요즘 유명한 인물은 어느 분야의 사람인가? 오늘날의 유망 직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트렌드를 알아야지,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지 내가 어떤 그런 포지션을 잡을 때 그런 앞으로 유망 직종 그런 게 있잖아요. 앞으로 이거는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비전이 있다. 그러한 직종에 그것이 또 나랑 잘 맞다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런 없어지는 직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어떤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 안정성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너무 트렌드에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수해서라도 내가 그쪽을 나가야겠다 한다면 그런 준비를 또 철저하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라도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번째, 주위 사람의 견해. 항상 타인의 의견을 교류하는 편인가? 당신의 의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일을 시작을 할 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주죠. 근데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죠. 그런데 내가 딱 그거를 시작을 하고 정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은 없어야 돼요. 그러한 많은 의견들을 참고를 해서 거기서 그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비해서 찬찬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거는 더 노력해서 정말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어차피 결정은 내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러한 의견이나 생각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나중에 후회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그런 이정표를 정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서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면 성공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머뭇거리고 미루는 그러한 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여기서 머뭇거리고 미루는 당신 성공하긴 글렀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6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도 이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은 빨리 고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가요. 오지랖이 넓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좀 나쁜 거는 아닌데 업무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런 인간관계에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일을 잘 해가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주고 그런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과 소통을 많이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작 내 업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시간적인 것도 많이 투자하게 되고 그런 업무 외에 다른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뭐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하다 보면 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 인정받고 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선을 지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이거는 직장 상사들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직장 생활에서나 아니면 일상 생활에서도 그렇고 어떤 지시를 하면 딱 그 지시된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랑 연결돼서 아니면 주변에 내가 요걸 하고 있는데 옆에 뭐가 보여서 처리할 일이 있다면 같이 한꺼번에 싹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딱 그것만 해요. 이 옆에 일거리가 있는데도 간단한 건데도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하면 성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밑에 직원이 딱 그 하나를 시켰으면 그거 하나랑 다른 거 일거리 있는 거를 알아서 찾아서 하면 정말 마음에 들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딱 그거 한 가지만 해놓고 일 다 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스스로 완벽주의자라고 자부한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미루는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포기하는 일도 많고. 왜냐하면 내가 완벽해야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야지만 행동으로 해요. 일단 어떤 일이 주어지면 행동으로 하고 거기서 일이 발생을 하면 부딪히면서 배워가고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그런 모든 조건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루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거죠. 이것도 채워주고 저것도 채워주고 어떤 일을 할 때 5가지가 재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재료가 다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데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병적으로 나태한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일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있고 뭐 천천히 처리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고 그런 스피드를 요할 때는 빨리빨리 처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격 그 자체가 느릿느릿 세워라 내워라 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열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장 안에서 관계에서도 안 좋고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5번째, 일을 하는 도중에 멈추는 일이 잦다. 이거는 내가 정말 집중력 있게 딱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다가 말고 하면 그런 업무가 성과가 나오기가 또 한참 걸리고 그 지속력 있게 해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고 그런 상사들한테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 처리를 하면. 그리고 6번째,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이거는 사회생활 할 때는 정말 문제가 돼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뭐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고 직장생활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에서 같이 합심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런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그 사람 때문에 신경 쓰이고 분위기가 흐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업무 능률을 저해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좀 고치시는 게 좋아요. 고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인정도 받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신한테 이러한 단점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습관들이나 그런 단점들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고 안 좋은 습관은 조금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그러한 습관을 만들면 내가 발전해 가고 성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를 한번 해가면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점은 더 키워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